돈은 있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 63세 은퇴 후 한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털어놓으셨던 말입니다. 평생을 돈을 위해 달려오신 그분은 마침내 경제적 자유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 와서 돈이 무슨 소용인가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최근 주변에서는 비슷한 고백들이 자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은 한데 가슴은 텅 비어 있어. 돈은 모았는데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 이제 와서 돈보다 중요한 걸 알게 됐어.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놓쳐버렸다는 뼈아픈 고백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돈을 위해 정말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잃어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특히 오늘의 이야기는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깊은 메시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면 남은 날들을 더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눈물 어린 고백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오늘은 가난이 아닌 우리의 노후를 괴롭히는 7가지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소중한 통찰입니다. 첫 번째 깨달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평생 돈을 모았는데 이제는 그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만지작거리며 말씀하셨죠. 60대 초반, 막 은퇴하셨지만 병원 문을 하루도 거르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검진도 미루고 조금만 아프면 파스 하나로 버티곤 했다고 하셨습니다. 야근이 일상이었고 스트레스는 늘 옆구리를 찔렀지만 오직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몸을 돌볼 겨를조차 없었다고 했어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서둘러 먹고 저녁은 야근하다가 늦게 먹는 것이 일상이었죠. 운동할 시간은커녕 주말엔 피곤해서 그냥 누워있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반복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빈곤을 만들어냅니다. 아픈 몸으로는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도 이루고 싶었던 꿈들도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얼마 전 만난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일을 하느라 미뤄두었던 소원이었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무릎 관절염으로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그 여행은 영영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걸을 수가 없으니 참 허망했어요. 젊었을 때 조금만 더 관리했더라면.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급했어요. 그래서 이중직을 뛰었죠.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엔 대리운전까지 했어요. 수면 시간은 늘 부족했고 피로는 쌓여만 갔죠. 그때 번 돈으로 지금은 제법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온갖 성인병이 찾아왔어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한 움큼씩 먹어야 하는 나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돈과 함께 건강도 모아야 합니다. 제가 만난 성공한 노년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모을 때 건강도 함께 모아야 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지거든요. 휴식을 취하는 주말 하루, 규칙적인 식사, 짧은 산책 같은 작은 습관들이 결국 우리의 노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작은 습관입니다. 하루에 1,000원씩 저축하며 30분씩 걸었어요. 바쁜 일이 있어도 점심시간은 꼭 지켰죠. 주말엔 등산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공원을 한 바퀴 돌았더니 그것이 Thank you for contacting us.
I completely understand your frustration with the canceled flight, and I'm here to help you get rebooked quickly. I just need a few details from your original reservation, like your booking confirmation number or passenger info. Once I have those, I'll find the next available flight and make sure you reach your destination smoothly.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쌓여 노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늘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죠. 그러나 한 번 무너진 건강은 돈으로 되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아픈 몸으로는 행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을 돈과 맞바꾸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야근과 스트레스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 일만 끝나면 운동을 할 거야. 다음 달부터는 제때 밥을 챙겨 먹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건강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건강은 돈보다 소중한 우리의 첫 번째 자산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내일은 어떤 실천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그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 가족과의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할 시간에도 일을 했죠. 주말에도 명절에도 그게 가족들을 위한 거라 믿었는데 어르신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자녀들과도 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어색해진 관계는 명절에 잠깐 만나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렸죠.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내 통장은 두둑해졌지만 추억은 비어 있었더군요. 그래서 가족 앨범을 꺼내봤는데 사진들이 텅 비어 있는 걸 보고 참 허탄했다고 했습니다. 가족 소풍도 함께 간 적이 없어 보였고 아내 생일에도 항상 바빠서라는 핑계로 넘겼으니 사진이 없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이야기는 어르신 한 분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만난 박금자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일만 했어요. 아이들은 친정 엄마가 키워주셨죠. 이제 와서 보니 내 아이의 첫 걸음마도 첫 운동회도, 첫 졸업식도 모두 엄마가 아닌 할머니와 함께였어요. 그 시간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데 돈이 뭐가 중요했나 싶어요. 또 다른 분은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큰 병원으로 옮기고 싶어서 제가 휴직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아내 혼자 투병 생활을 했고 병문안도 제대로 못 갔어요. 항상 돈을 벌어야 치료비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돈이 없으면 안 되지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도 가족과의 시간이 없다면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함께 웃고 울고 기억을 쌓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은 채 오직 돈을 향해 달려가고 있진 않은가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얽매이지 말고 진정으로 자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때때로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적 틀은 개인의 꿈과 목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의 길을 걷는 데에는 반드시 필요한 용기와 확신이 필요하다. 마음가짐, 즉 마인드셋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이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능력이나 환경보다 먼저 내면의 태도와 사고방식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긍정적이며 유연한 사고는 어려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하고 실패를 성장의 디딤돌로 돈은 있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 63세 은퇴 후 한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털어놓으셨던 말입니다. 평생을 돈을 위해 달려오신 그분은 마침내 경제적 자유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 와서 돈이 무슨 소용인가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최근 주변에서는 비슷한 고백들이 자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은 한데 가슴은 텅 비어 있어. 돈은 모았는데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 이제 와서 돈보다 중요한 걸 알게 됐어.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놓쳐버렸다는 뼈아픈 고백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돈을 위해 정말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잃어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특히 오늘의 이야기는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깊은 메시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면 남은 날들을 더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눈물 어린 고백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오늘은 가난이 아닌 우리의 노후를 괴롭히는 7가지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소중한 통찰입니다. 첫 번째 깨달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평생 돈을 모았는데 이제는 그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만지작거리며 말씀하셨죠. 60대 초반, 막 은퇴하셨지만 병원 문을 하루도 거르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검진도 미루고 조금만 아프면 파스 하나로 버티곤 했다고 하셨습니다. 야근이 일상이었고 스트레스는 늘 옆구리를 찔렀지만 오직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몸을 돌볼 겨를조차 없었다고 했어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서둘러 먹고 저녁은 야근하다가 늦게 먹는 것이 일상이었죠. 운동할 시간은커녕 주말엔 피곤해서 그냥 누워있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반복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빈곤을 만들어냅니다. 아픈 몸으로는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도 이루고 싶었던 꿈들도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얼마 전 만난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일을 하느라 미뤄두었던 소원이었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무릎 관절염으로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그 여행은 영영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걸을 수가 없으니 참 허망했어요. 젊었을 때 조금만 더 관리했더라면.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급했어요. 그래서 이중직을 뛰었죠.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엔 대리운전까지 했어요. 수면 시간은 늘 부족했고 피로는 쌓여만 갔죠. 그때 번 돈으로 지금은 제법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온갖 성인병이 찾아왔어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한 움큼씩 먹어야 하는 나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돈과 함께 건강도 모아야 합니다. 제가 만난 성공한 노년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모을 때 건강도 함께 모아야 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지거든요. 휴식을 취하는 주말 하루, 규칙적인 식사, 짧은 산책 같은 작은 습관들이 결국 우리의 노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작은 습관입니다. 하루에 1,000원씩 저축하며 30분씩 걸었어요. 바쁜 일이 있어도 점심시간은 꼭 지켰죠. 주말엔 등산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공원을 한 바퀴 돌았더니 그것이 Thank you for contacting us. I completely understand your frustration with the canceled flight, and I'm here to help you get rebooked quickly. I just need a few details from your original reservation, like your booking confirmation number or passenger info. Once I have those, I'll find the next available flight and make sure you reach your destination smoothly.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쌓여 노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늘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죠. 그러나 한번 무너진 건강은 돈으로 되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아픈 몸으로는 행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을 돈과 맞바꾸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야근과 스트레스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 일만 끝나면 운동을 할 거야. 다음 달부터는 제때 밥을 챙겨 먹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건강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건강은 돈보다 소중한 우리의 첫 번째 자산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내일은 어떤 실천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그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 가족과의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할 시간에도 일을 했죠. 주말에도 명절에도. 그게 가족들을 위한 거라 믿었는데. 어르신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자녀들과도 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어색해진 관계는 명절에 잠깐 만나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렸죠.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내 통장은 두둑해졌지만 추억은 비어 있었더군요. 그래서 가족 앨범을 꺼내봤는데 사진들이 텅 비어 있는 걸 보고 참 허탄했다고 했습니다. 가족 소풍도 함께 간 적이 없어 보였고 아내 생일에도 항상 바빠서라는 핑계로 넘겼으니 사진이 없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이야기는 어르신 한 분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만난 박금자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일만 했어요. 아이들은 친정 엄마가 키워주셨죠. 이제 와서 보니 내 아이의 첫 걸음마도, 첫 운동회도, 첫 졸업식도 모두 엄마가 아닌 할머니와 함께였어요. 그 시간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데 돈이 뭐가 중요했나 싶어요. 또 다른 분은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큰 병원으로 옮기고 싶어서 제가 휴직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아내 혼자 투병 생활을 했고 병문안도 제대로 못 갔어요. 항상 돈을 벌어야 치료비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돈이 없으면 안 되지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도 가족과의 시간이 없다면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함께 웃고 울고 기억을 쌓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은 채 오직 돈을 향해 달려가고 있진 않은가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얽매이지 말고 진정으로 자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때때로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적 틀은 개인의 꿈과 목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의 길을 걷는 데에는 반드시 필요한 용기와 확신이 필요하다. 마음가짐, 즉 마인드셋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이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능력이나 환경보다 먼저 내면의 태도와 사고방식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긍정적이며 유연한 사고는 어려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하고 실패를 성장의 디딤돌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준다. 누구나 인생에서 좌절을 정리할 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미안했지만 그 말은 결국 핑계였다. 내가 없는 새벽에 홀로라는 그 말씀은 그분께서 평생 마음 한켠에 간직하셨던 아련한 상처일지도 모른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모래시계처럼 흐른다. 한 번 흘러내린 모래알은 다시 위로 올라가지 않듯 지나간 시간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 자녀의 첫걸음마, 배우자의 생일, 부모님의 건강했던 시절, 그 순간들은 돈으로도 되살릴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다. 바빠, 내일 운동회인데 꼭 와주세요. 여보, 이번 주말엔 같이 데이트할까요? 아들아, 시간 되면 한번 들러라. 이런 말들을 몇 번이나 뒤로 미루셨는가? 한 요양원에서 만난 88세 현수미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건 잠시였지만 가족이 정의할 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미안했지만 그 말은 결국 핑계였다. 내가 없는 새벽에 홀로 라는 그 말씀은 그분께서 평생 마음 한켠에 간직하셨던 아련한 상처일지도 모른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모래시계처럼 흐른다. 한 번 흘러내린 모래알은 다시 위로 올라가지 않듯 지나간 시간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 자녀의 첫걸음마, 배우자의 생일, 부모님의 건강했던 시절. 그 순간들은 돈으로도 되살릴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다. 바빠, 내일 운동회인데 꼭 와주세요. 여보, 이번 주말엔 같이 데이트할까요? 아들아, 시간 되면 한번 들러라. 이런 말들을 몇 번이나 뒤로 미루셨는가? 한 요양원에서 만난 88세 현수미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없는 외로움은 평생 갔어요. 젊었을 때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이제는 보물 같아요. 그때 남겨둔 사진들이 지금은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큰 안이랍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몇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주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나중에 시간 나면 돈 좀 더 벌고 은퇴하고 나서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서서히 지워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함께 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입니다. 오늘 저녁 퇴근하시면 가족과 함께 식사 한 끼 어떠신가? 주말에는 가족 앨범에 새로운 추억을 한 장 더 추가해 오는 것도 좋겠다. 지갑이 두둑한 것보다 가족과의 추억이 가득한 삶이 진정한 행복일지도 모른다. 세 번째 깨달음은 진정한 인연에 관한 것이다. 명함 가득했던 지갑이 이제는 허전하다. 연락처도 수백 개였는데 정작 아플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어르신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술자리에서 어깨 두드리며 형님, 아우 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내 지갑이나 명함을 보고 모였던 거였죠. 은퇴하고 나니 다들 연락이 뚝 끊기더군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30년 직장 생활 동안 겨우 2명이 문병을 왔으니까요. 인맥이 남긴 허전함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아쉬움일 것이다. 얼마 전 만난 한 은퇴자분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골프 모임이 있었어요.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평소 친하다던 사람들은 다들 바쁘다며 송별회조차 가지 않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직함이 만들어준 관계는 직함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는 걸. 인맥이라는 것은 마치 숫자 노름 같았다. 명함을 주고받는 횟수, 술자리의 빈도, SNS 친구의 숫자.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아니었다. 진짜 친구는 말이야. 내가 어려울 때 전화를 두드려주는 사람이야. 돈도 지위도 다 잃었을 때 여전히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그게 진짜 친구지. 한 어르신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남는다. 실제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오래된 친구 한두 명이 곁에 있다는 것이다. 30년 넘게 매달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처음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인연이었는데 이제는 가족보다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평소 친하다던 사람들은 다들 바쁘다며 송별회조차 가지 않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직함이 만들어준 관계는 직함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는 걸. 인맥이라는 것은 마치 숫자 노름 같았다. 명함을 주고받는 횟수, 술자리의 빈도, SNS 친구의 숫자.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아니었다. 진짜 친구는 말이야. 내가 어려울 때 전화를 두드려주는 사람이야. 돈도 지위도 다 잃었을 때 여전히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그게 진짜 친구지. 한 어르신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남는다. 실제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오래된 친구 한두 명이 곁에 있다는 것이다. 30년 넘게 매달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처음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인연이었는데 이제는 가족보다 더 편한 사이가 됐죠. 주말마다 공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들 은퇴했지만 우리만의 세상에 있어서 행복해요.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줘요. 지금 휴대폰을 한번 들여다보자. 수백 개의 연락처 중에서 새벽에 전화해도 받아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큰 돈을 잃었을 때도 변함없이 곁에 있어줄 사람은 누구일까?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를 지켜주는 건 화려한 인맥이 아닌 진실된 우정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인맥이 아니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 그 친구에게 전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 네 번째 깨달음은 시간에 관한 것이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참 더디게 가는 것 같았다. 정년까지 아직 20년, 15년, 그렇게 긴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후두둑 다 흘러내려 있었다. 어르신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수첩을 펼치셨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 써놓은 버킷리스트가 가득했다. 60 해야지, 그때 가서 시작해야지, 은퇴하고 나서 해야지, 이렇게 미뤄둔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런데 정작 그 나이가 되고 보니 체력도 없고 의욕도 사라지고 이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후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최근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아내와 함께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어요.
늘 서로 약속했죠. 은퇴하면 같이 배우자. 드디어 은퇴했는데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이제 피아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 그때 당장 시작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을까?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등산이 취미인 아버지가 계셨어요. 주말마다 저에게 산에 가자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항상 바빴어요. 일이 끝나면, 승진하고 나면,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그렇게 미루다 보니 어느새 아버지께서 연로하셔서 더 이상 산에 오르지 못하게 되셨어요. 지금도 주말이면 산을 보며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나옵니다. 시간은 참 이상한 것 같다. 젊었을 때는 마치 무한한 것처럼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너무나 빨리 지나가 있다. 퇴임 후 시간을 보내시던 이영수 어르신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갈 때는 별로 느낌이 없었어요. 50대가 되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60대가 되니 갑자기 모든 게 급해졌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할 수 있는 건 점점 줄어들고. 그걸 알게 됐어.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놓쳐버렸다는 뼈아픈 고백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돈을 위해 정말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잃어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특히 오늘의 이야기는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깊은 메시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면 남은 날들을 더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눈물 어린 고백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오늘은 가난이 아닌 우리의 노후를 괴롭히는 7가지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용돈까지 책임지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자존감은 경제적 자립에서 온다는 걸. 요양원에서 만난 78세 정일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나이 들어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니라 자존심을 잃는 거더라고요. 촌주 용돈도 못 주는 할머니가 됐을 때의 그 서러움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에요. 또 다른 어르신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셨다. 아들 며느리가 집에서 한 달을 살았어요. 늘 미안하고 눈치 보이고 방 하나 얻어 나오긴 했는데 이제는 생활비가 빠듯해서 매일 밤 걱정입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더 준비해 두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들지만 이미 늦었죠. 경제적 자립, 그것은 단순히 생활비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 노인복 직관에서 부모 용돈까지 책임지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자존감은 경제적 자립에서 온다는 걸. 요양원에서 만난 78세 정일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나이 들어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니라 자존심을 잃는 거더라고요. 촌주 용돈도 못 주는 할머니가 됐을 때의 그 서러움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에요. 또 다른 어르신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셨다. 아들 며느리가 집에서 한 달을 살았어요. 늘 미안하고 눈치 보이고 방 하나 얻어 나오긴 했는데 이제는 생활비가 빠듯해서 매일 밤 걱정입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더 준비해 두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들지만 이미 늦었죠. 경제적 자립, 그것은 단순히 생활비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 노인복 직관에서 만난 70세 김순재 할머니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저는 40대부터 꾸준히 국수 가게를 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꾸준히 저축했어요. 용돈도 주고 가끔 며느리 손잡고 미용실도 가요. 비록 작은 돈이지만 내가 번 돈으로 쓸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반면 또 다른 분은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병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보험이 없어서 자식들이 돈을 모아야 했죠. 그때 주변에서 들린 효자라는 말이 저에겐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된 부모,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요? 노후의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감, 가족관계, 그리고 삶의 품격과 직결된다. 용돈 좀 줄래? 병원비가 필요한데 생활비가 모자라서 이런 말들을 자식에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다. 첫째, 아무리 작아도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 둘째,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금이 있다는 것. 셋째, 의료비 지출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는 것. 100만 원씩 모으는 것보다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게 중요해요. 큰 돈을 걸겠다고 무리하지 말고 작지만 확실한 준비를 하세요. 특히 의료비, 이건 진짜 중요해요. 아프고 나서 준비하면 너무 늦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노후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당신이 꿈꾸는 노후의 모습은 어떤가요? 자존감 있는 노후를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준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6번째 깨달음은 미뤄둔 꿈에 관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어요. 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언젠가는 나도 저런 곡을 연주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매번 핑계를 댔어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와서 보니 그건 다 핑계였고 진짜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였습니다. 맺힌 눈물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76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평생 목수였던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게 취미였는데 주변에서 늘 말했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림은 무슨. 그래서 접어뒀어요.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그림 교실에 나가게 됐는데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더니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50년을 허비한 것 같아 한없이 서글펐습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을 울립니다. 외국어 공부가 꿈이었어요. 특히 영어. 젊었을 때 출장 갔다가 통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제 모습이 부끄러워서 나중에 꼭 배워야지 했죠. 그런데 그 나중이라는 시간이 30년이나 흘러버렸네요. 이제는 기억력도 떨어지고